반갑습니다. 저는 강남선비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두사르빌티 주가 전망 도와드릴 건데요. 저를 모르신다면 일시정지해 두시고 꼭 이런 글들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분위기 상당히 좋고 시장 상황도 사실 그렇게 크게 좋은 건 아니지만 저희 멤버십에서는 특히 조선주 관련해서 이런 종목들 수익 났을 때 빨리 매도하시고 다시 사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좀 빨리빨리 안내를 해드렸고요. 제가 이제 두산에너빌티 전망 도와드리면서 멤버십에서도 그렇고 유튜브에서도 조선주를 같이 매수하는 전략 좀 좋겠다 얘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자료 꼭 일시정지해 두시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제 두산에너빌티 얘기해 드리면서 사실 지금 결론만 말씀드리면 빠른 시일 내에 원자력이 미국 내 주력 전력 발전원이 될 거라고 기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거리가 있는 상황이다. 2024년 기준 미국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43%는 천연가스를 사용했고 그 뒤를 잇는 것이 18%가 원자력이다. 그 뒤로는 풍력 10%, 태양광이 5%, 수력이 5%인데 과거에는 값싼 석탄이 전력 생산의 과반을 차지했으며 점차 친환경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그 비중이 축소되는데 원자력이 일단은 최근만 봤을 때는 그렇게 빠른 속도로 크게 늘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로 미국 시장이 상장되어 있는 원자력 에너지 밸류체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두산에너빌티는 역시 원자력 그리고 가스터빈 그리고 SMR 관련해서 지금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최근에 3.5배 올랐음에도 여러분들도 시장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크게 올랐던 종목들이 대다수 종목 그러니까 이제 증권주조차도 상당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뻔히 아시는 얘기인데 증권주 같은 경우는 양도세 관련해서 정책 리스크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금 리스크를 만들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런 모자를 제가 쓰고 나오면서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 여러분들이 저희 멤버십에서는 이제 조선주 특히 조선 중에 선박 엔진 관련해서 매수를 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HD 현대마린엔진은 4월 그리고 최근 7월 달에 5만원과 3만원 이하에서 매수를 강조했었는데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함께 두산에너빌티도 좋지만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글로벌 패권 다툼 AI 이제 경쟁 속에서 미국이 중국과 협력을 할 수 없는 세 가지는 결국 조방원, 조선, 방산, 원자력인데 지금 최근에 이제 방산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제가 방산은 이제 빼자. 여러분들 방산을 빼자라는 의미가 방산이 이제 못 오른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못 오르는 개념은 아닌데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고 조선하고 원자력 그리고 최근에 리스크가 생겨서 내린 증권주 그리고 K뷰티 저는 K뷰티도 20일 이후에는 분명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월 20일 그런 것처럼 사실 오늘 네오판 같은 경우도 반등을 했는데 어쨌든 이제 원자력 하나로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유동성의 증시가 유동성이 랠리를 계속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시장이 그 정책 결정의 불확실성 때문에 한 번쯤은 하락이 나올 확률은 있습니다만 하락이 잘 나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유동성 랠리의 지금 초입이라는 거죠. 금리 인하의 초입이고 그러면 B2G 사업이 매력적일 수 있고 과거에는 이제 B2C 사업을 기반으로 하는 회사들의 주가가 강했는데 연초 대비 기준 S&P 500이 9.9% 나스닥이 12% 수익률을 기록하며 강한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글로벌 유동성의 증가의 영향이라고 생각한다. 신영증권 리포트에 따르면 향후 금리 인하 재개 각국의 확장적 재정 정책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유동성 확대, 주식시장을 강하게 만드는 두 가지의 이유를 저는 두 가지의 이유를 얘기하면 유동성 랠리, 두 번째는 이제 실적 장세.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과거에 우리는 2017년과 2020년에 대시세 장의 흐름을 봤을 때 그때 흐름의 특징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실적이 늘어나는 시점이었다는 겁니다. 현재도 26년 실적 컨센서스는 상당히 좋은데요. 26년 실적의 예상치가 좋은데
그걸 주도하는 대표적인 게 이제 조선입니다. 그 점은 여러분들 인지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뭐 가스터빈이라든지 뭐 이런 쪽이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두산에너빌티는 어느 정도 주가가 반영된 게 사실입니다. 지금 이제 선행 PER 기준으로 벌써 65배까지 올라왔고요. 지금 선행 PER 기준 뭐 100배까지 올라갈 확률도 있겠지만 역사적 고점을 향해 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평가 위치에 전혀 있지 않아요. 지금 65,000원이니까 선행 PER 65배, 선행 PBR도 보시면은 4.5배, 그쵸? 후행 PBR 5.34배. 그러니까 이 주식은 변동성이 생겨도 크게 이상할 게 없을 만큼 너무 크게 오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실적 발표한 회사 중에 K뷰티 관련해서 특히 원택이라는 회사가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고 폭락이 나오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이거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한번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미래에셋생명, 뭐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한 종목들이 쭉 나오죠. 경동나비엔도 폭락 나왔어요. 그러니까 폭락 나오는 게 아무 의미 없이 폭락이 나온 게 지금 시장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은 한번 계산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적이 좋고 저평가되면서 향후에도 실적이 계속 좋아질 종목인데 폭락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런 종목은 당연히 급반동으로 바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내주 초에 양도세 관련해서 리스크가 생길 수 있어요. 양도세 관련 정책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정책 리스크가 지금 있기 때문에 선반영돼서 웬만한 주식들이 폭락이 나옵니다. 덕산네오르스 같은 종목도 저희 멤버십에서는 35,000원 부근에서 한번 매수를 강조했던 종목입니다. 원자력 관련해서 자회사가 원자력 내러티브가 생겼다라는 얘기를 했고, 제 5월달 제 거 유튜브 영상 5월달 영상을 보시면은 특히 5월 26일, 23일, 뭐 27일 영상을 보시면은 분명히 덕산네오르스를 사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위치에선 올랐지만 몇 달간 굉장히 재미없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렇죠? 반면에 지금 최근 6월부터 8월 사이의 흐름을 봤을 때 굉장히 심플하게 오른 주식들의 대표적인 게 보면 섹터가 조선주입니다. 조선주예요. 그죠? 굉장히 시장 대비해서 강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지금 이제 두산에너빌티의 주가 전망을 도와드리면서 아까 제가 했던 얘기 뭐냐면은 지금 이런 주식도 폭등했다가 다시 폭락으로 바뀝니다. 물론 저는 이제 이 주식 같은 경우는 45,000원과 뭐 47,500원 이 사이에서는 분명히 지지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주 초에 지지할 확률이 높고, 저희 멤버십에서는 오리엔탈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오리엔탈 전공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4% 구간에서 단기 종목이기 때문에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떨어지길래 8,000원 저항 생겼기 때문에 7,000원 전후에서 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제 8,000원 전후 올라갈 때 매도, 그 다음에 떨어지니까 다시 7,000원 전후에서는 매수, 이런 관점으로 얘기해 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주시장이 변동성이 클 때는 보면은 시장이 상승 랠리가 아닐 때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시장이 상승 랠리를 할 때 특징이 뭐냐면은 이렇게 상승하다가 한 2, 3개월 정도는 횡보 구간이 있었습니다. 이때 공부를 제대로 해서 잘 매집을 해놔야 이 상승 랠리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드리고자 이런 모자까지 샀습니다. 제가 뭐 돈이 넘쳐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런 모자를 샀을까요? 저의 강한 신념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저의 강한 신념.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실 때는 반드시 주도주를 사야 됩니다.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 가장 강하게 오른 거는 결국 당시의 주도주고, 시장이 이렇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반등할 때 2022년부터 23년 사이에 반등할 때 결국에 주도주, 향후에 실적이 좋아질 종목이 올랐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제가 2021년까지 가장 이제 언택트 관련해서 올랐던 카카오, 네이버 이런 종목들이 올랐는데, 이런 걸 역사적 흐름을 통해서 제가 분명히 교육시켜드렸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내러티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러티브도 중요하지만 내러티브를 우리가 숫자로 바꾸는 그 기업의 본질적인 DNA, 그러니까 그 기업의
본질적인 힘,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라이코스, 엠파스 이런 회사 아십니까? 네이버, 카카오가 사실은 라이코스, 엠파스랑 크게 다를 바가 없을 정도로, 특히 엠파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검색이 잘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라이코스, 엠파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 알타비스타 뭐 이런 회사들도 있어요. 야후코리아가 예전에 오히려 유명했죠. 근데 이런 회사들은 왜 지금 역사 속에 사라졌고 왜 네이버, 카카오가 남아 있습니까? 이거는 그 기업의 본질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기업의 본질 가치를 꿰뚫고 있어야 돼요. 저는 원자력 관련해서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가스터빈도 그렇고 우리 두산에너비티의 과거로부터 돌아갔을 때 긴 역사 속에서 두산에너비티의 생존 능력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우리가 PER, PBR을 따지면은 어떤 주식도 사기가 어려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PER, Price Earning Ratio, 순이익 기준, POR, 영업이익 기준, 그리고 PSR, 세일즈, Price Sales Ratio, 그쵸? Price Selling Ratio 해서 매출 기준. 이런 이제 저평가 가치로만 생각을 하면 어떤 주식도 사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를 사실은 이제 같은 비즈니스 모델이라면은 이게 좀 더 저평가되어 있어. 원익 IPS는 이제 단기로 빨리 올랐지만 현재 관점에서 코미코가 조금 더 저평가되어 있어. 숫자가 그렇게 나오고 있어. 이 정도로 우리는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실제로 뭐 두산에너비티가 뭐 아무리 고평가되어 있다고 해도 잘 하락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현재 원자력 밸류체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분석 이제 자료가 교육 자료가 나오는데 우리는 그런 장기적 관점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아까 네이버, 카카오 얘기 들으면서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자세히 보세요. 2021년까지 우리가 1994년에 다음이 생겼고 1999년에 네이버가 생겼고 그러면 1999년에 네이버가 생겼을 때 네이버 사면 수익이 낮겠네 뭐 이렇게 했지만 실제 1999년에 가장 크게 오른 주식은 뭡니까? SK텔레콤이라는 회사입니다. 그쵸? 인터넷이 처음 시작된 그 시기, 그죠? 1999년에 SK텔레콤이라는 회사가 실제 만원에서, 그죠? 10만원 가까이까지 순식간에 1년 만에 10배 오릅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AI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어떤 주식이 올랐어 하면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저도 잘 알아요. 그쵸? 이거는 결과론적인 겁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이게 이제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바이든 행정부 때 IRA라는 단어가 가장 유명했습니다. 이 IRA를 통해서 친환경 관련주들이 강했고 친환경 관련주 중에 대표적으로 전기차 관련주가 강했고 우리나라가 잘하는 2차전지 양극재 기업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자, 아주 오래전으로 우리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를 지나서 뭐 당군 그리고 삼국시대를 넘어서 우리가 박혁거세라는 인물이 나 아래서 태어났다고 뭐 뻥치는데 그 뻥을 우리는 당시로서는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 인간의 한계였던 거예요. 역사가 짧으니까 그 박혁거세가 아래서 태어났고 나를 영웅으로 모셔라 하면은 영웅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한마디만 더 할게요. 후고구려 때 나는 미륵이야. 궁예가 나는 미륵이야. 짐이 다 보고 있어. 이러면은 믿어야 돼. 왕건도 아무리 자기가 집안이 훌륭해도 궁예한테 고개 숙여야 돼 일단. 그쵸? 내가 미륵이야. 뭐 얘기하면은 고개 숙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자세히 보시면은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왕건이 후고구려 때 뭐라고 하면 믿어야 돼. 왕건도 누구 보고 자기 미륵이라고 따라했겠어요. 그쵸? 당연하죠. 전 세대에 거쳐서 그렇게 따라한 거예요. 자, 제가 이제 뭐 헛소리 한 것 같지만, 우리가 2차 전지가 수십 배 날아갈 때, 2차 전지 사서 수익이 난 사람도 있겠지만, 2차 전지로 수익이 안 났어도 상관없어요. 왜냐고요? 지금 주도주라고 시장이 얘기하고 있고 실적이 계속 좋게 나온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는 기업들을 우리가 따져보면은 그 회사들이 수십 배를 갔는지 안 갔는지 잘 살펴보면 돼요. 그리고 실적이 그와 함께 반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 전력 인프라 그리고 방산, 조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거의 모든 기업들이 실적이 크게 늘어나는 구간이 있습니다. 지금 전력인프라 같은 경우는 이미 보시면은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계속 어닝서프라이즈 기록하는데 지금 관점에서 메리트가 있을까요? 영업이익이 1조 가까이 하지만 시가총액도 이미 10조를 넘어섰습니다. EPS 기준으로 74,000원인데 이거 이제 거의 7.24 하면은 PER 20배 가면은 그쵸 거의 뭐 이 정도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고 어닝 컨센서스 계속 올라가면서 지난 몇 개월간 굉장히 크게 올랐는데 지금 이렇게 크게 오른 거에서 뭐 크게 올랐다고 해서 이 종목이 뭐 또 올라간다 이 개념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원자력은 이제 겨우 시작도 안 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원전 수주를 처음 체코 수주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원자력 기술력이 훌륭하고 뭐 시공 능력이 빠르고 낮은 단가에 뭐 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원자력 관련해서 협력을 할 수 있는 거는 프랑스, 러시아, 중국, 한국뿐입니다. 그러면 프랑스하고 한국 기준으로 미국이 협력을 할 수 있는 게 프랑스, 한국인데 프랑스는 참고로 SMR을 그쵸? 기술 개발을 더디고 잘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보시면은 현재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곳은 SMR 설계 기업이고 과거의 표본인 대형 원전보다 경제적이고 안정성이 강화된 점에서 아직 상용화 사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왜 SMR이 상용화 가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SMR 관련주들이 관심을 가질까요? 그러니까 사실 현재 SMR 관련해서 실적이 잘 나오지 않아요. 왜냐? 2030년의 시작이니까요. 아직 침투율 기준으로 2028년 되면은 겨우 0.3, 뭐 1.2, 뭐 이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초입이라는 거죠. 그러면 뭐 안 좋은 거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2차 전지 또한 침투율이 가장 적을 때, 그러니까 침투율이 2015, 2017년 사이에 침투율이 굉장히 적지 않았겠습니까? 이 전기차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기차의 처음 시작이 언제였냐? 전기차의 처음 시작이 언제예요? 뭐 아주 오래전일 수 있겠지만 현실적인 전기차의 시작은 제가 볼 때 테슬라가 처음 나온 시점입니다. 그렇죠? 테슬라가 처음 모델 S가 나왔던 시점이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그렇죠? 테슬라 모델 S가 처음 언제 나왔는지 이걸 우리는 분석을 하면 주식시장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방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에코프로를 2015년에 샀다면 좋았을 거라는 얘기를 했죠. 2017년에 실제로 우리나라의 테슬라 S 특히 그때만 해도 하남 스타필드가 이제 처음 시작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렇죠? 경기 하남과 서울 청담동의 전시장을 연 지 3개월여 만에 모델 S를 공식 출시. 그렇죠? 뭐 이 얘기가 나오죠. 2017년 6월이었습니다. 실제 2015년부터 미국에선 당연히 테슬라가 나오기 시작했고 막 다들 유튜브에서 막 떠들기 시작했겠죠. 그리고 나서 보시면은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유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여러분들도 지금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큰 수익을 계속 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자세히 보세요. 2015년에 시작했고 여기서 보시면은 실제 바닥에서 157%, 뭐 164% 오르더니 지금 여기서 다시 47% 하락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여기서 400% 상승해요. 그쵸? 자, 164%란 얘기는 뭐냐면은 실제 뭐예요? 2.5배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2.5배 올랐다는 얘기예요. 지금 두산에너비티가 크게 오른 것 같지만 뭐 엄청나게 크게 올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실적이 잘 나와서 이렇게 크게 오른 게 아니다. 그리고 폭락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왜 폭락해요? 이때 폭락하는 거는 그렇죠? 이제 코로나 사태도 있지만 이제 바이든 행정부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 때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들어올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이든 행정부로 바뀌는 그 순간에 IRA 얘기가 나오면서 대시세가 만들어지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테슬라가 처음 시작되는 걸 보고 이 주식을 사서 장기 투자했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30배가 아니고 300배가 올라갑니다. 그쵸?
그죠? 자, 그리고 그게 10년에 걸쳐 거의 10년 가까운 투자의 결실입니다. 여러분들 조선은요, 이제 슈퍼사이클이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조선이 사실 지금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주 옛날에 그 시점 대비하면은 이제 거의 다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한 30-40% 더 가면 이제 끝일 수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솔직히 말해요. 밸류 측면에서 보면 그래요. 지금 밸류 측면에서 싸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비싸지가 않기 때문에 조선주가 안 떨어지는 겁니다. 제가 멤버십에서 계속 선박 엔진 되게 좋습니다 했는데 오늘 STS 엔진은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더니 폭등으로 바뀝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저는 지금 원자력과 조선에 대해서 장기 전망을 여러분들 계속 좋게 보셔야 된다. 왜냐 2020년, 2025년, 2024년부터 유럽과 미국이 특히 이제 트럼프 행정부도 행정명령 원자력을 이제 장려하겠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다르파 고등 연구기관을 통해서 SMR 같은 경우 이제 계속해서 예산을 증액하고 이러면서 사실 지금 원자력에 대해서 계속 좋고 미국에서 GE 베로노바, 오클로 뭐 이런 회사들이 계속 강세입니다. 계속 강세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여태까지 이제 많이 올랐던 주식만 볼 게 아니고 미국에서 이제 계속 엔비디아 주식이 좋았지만 실제로는 앞으로는 뭐예요? 소프트웨어가 오히려 좋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소프트웨어가 좋을 수 있어요. 미국에서도 AI 반도체,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뭐 이런 주식 뭐 괜찮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거는 AI에 기반이 되는 원자력과 그리고 터빈, 그쵸? 터빈은 무조건 쇼티지니까. 그리고 SW 그러니까 AI 소프트웨어 기업을 우리는 주목해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AI 소프트웨어는 조금 광범위하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원자로 설계 그리고 원자력 그리고 가스터빈 관련해서 기기 장비 제조 그런 쪽으로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두산 LBT가 사업 영역에 있어서 폐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선도 실제로 한중일반을 못하고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대체제가 없어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삼양식품 파마리서치라는 종목들이 왜 올라요? 왜 올라요? 이거에 대한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굳이 경쟁자라고 하면 리투오라는 이제 이게 이제 뭐냐면은 스킨부스터의 3세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스킨부스터 같은 경우는 리쥬란 첫 번째가 리쥬란이고 두 번째가 뭐예요? 쥐베룩. 세 번째가 뭐예요? 리투오입니다. 그쵸? 리투오는 이제 이건 이제 연어 추출한 거고 리투오는 이제 실제 인체 조직을 추출하기 때문에 이건 2-30만 원. 스킨부스터 파마리서치하는 게 2-30만 원. 그러니까 지금 한창 좋아지니까 더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제가 얘기했지만 파마리서치를 저는 18만 원과 9만 원에 계속 매수하라고 했잖아요. 제가 멤버십도 그렇고 유튜브. 그러니까 멤버십 가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초입에 있는 여러분들 리투오라는 회사를 사면은 오히려 이런 쪽이 굉장히 지금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리투오. 지금 저 솔직히 아내가 조금 이제 저보다 나이 차이가 있어서 상당히 나이 차이가 거의 10살이 차이 있어서 제 아내한테 주변 이제 젊은 여성들 물어봐. 20대 후반, 30대 초반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했더니 그랬더니 리투오 아무도 몰라요. 리투오 아무도 몰라. 제가 이제 리쥬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오르는 그 초입에서 리쥬란을 모르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았었어요. 작년 8, 9월만 해도. 그쵸? 이거는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이제는 뭐 리쥬란 다 아는데 누가 파마리서치로 돈을 더 벌 수 있지만 대박은 날기가 조금 쉽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메디큐브에서 제가 이제 늘 얘기하지만 APR도 제가 사라고 했을 때가 완전 초입이었습니다. 61,000원. 그런 것처럼 저는 시장에 있어서 이 기업이 내놓는 제품이 초입일 때 여러분들의 주식을 매수해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언제든지 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주식이 엄청 크게 올라갈 종목을 저는 멤버십에서 유튜브에서 강조를 하고 교육을 시켜드립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6만원에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6만원 깨져서 한 번쯤은 5만원, 5만 5천원 내려올 확률이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강력하게 매수를 해야겠죠. 근데 지금은 솔직히 뭐 매수하라는 얘기 못하겠습니다. 제가 2만 1천원과 2만 5천원 매수 강조했던 종목으로서 4만원을 지지하면서 또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9만원과 10만원을 돌파할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건 사실인데 시장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당연히 한 번쯤 전체적으로 시장이 폭락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건 사실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두려워하고 주식시장에서 조금 떨어져 있고 그러면은 어느새 시장은 또다시 돌리기 시작할 겁니다. 다음 주 초에는 지금 제가 볼 때 오리엔탈 전공 저희 멤버십에서 오늘 제가 뭐라고 했냐면 매도하시고 다시 7,000원 전후 그러니까 지금 관점에서는 뭐 나쁘지 않고 덕산네오로스도 제가 볼 때 하루 이틀 정도 더 조정 보인 다음에 또 반등할 확률이 있는 자회사가 원재력 내러티브에 있는 종목이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멤버십 이번 주도 참 알찬 시간이었는데요. 보시면 이제 8월달 벌써 1,300만원 수익 나신 분 계시고요. 지금 원이가입해서 HD 현대마린진, LGCNS, ISC 등 70만원 수익 나셨네요. 보시면은 420만원 수익 나셨네요. 8월 11일부터 14일 4거래일간 큰 수익 축하드립니다. 보시면 8월 1일부터 해서 14일까지 이분도 뭐 다 합치면은 뭐 거의 뭐 2천만원 넘는 건 같은데요. 그쵸? 3천만원은 안 되고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지금 8월 14일 원이가입해서 BH까지 120만원 수익 축하드리고요. 지금 분위기가 뭐 계속 좋죠. 우리 멤버십 함께 하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저희 멤버십 분위기 괜찮은데요. 특히 이제 수익 실현을 크게 하신 분들 많은데요. 손실 난 거 20만원 포함해서 1,300만원 수익 나셨네요. 특히 조선주들 위주로 갖고 계신 분들이 많네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태광 오늘 뭐 20만원 가까이 보셨고요. HD한국조선해양, YG엔터테인먼트, 특히 이제 조선주, 엔터 이런 종목들이 상단으로 크게 열리는 모습 인상적입니다. YG엔터, SM, 코미코 100만원 축하드립니다. 130만원 축하드리는데요. 조선주, 원자력, 반도체 소부장, 한화인지 수익 축하드립니다.